페라리에서 나온 458 스파이더라는 차량이고요. 지금 하루 종일 타보고 있는데 정말 좀 감회가 새로운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익스테리어에 대한 리뷰를 남겼고, 이번에는 인테리어와 차량의 전반적인 동력 성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루 종일 이 차를 타보면서 느낀 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람들이 괜히 페라리에 대한 환상이나 혹은 뭐 너무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사실 타보니까 공터에서 타기에 전혀 문제없는 엄청나게 부드러운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데일리로 타기에도 부담이 다른 슈퍼카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저희가 AMG GTS나 아니면은 포르쉐 같은 모델도 조금 타봤는데, 사실 이 실내 공간에서 좀 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 458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 공간에서는 사실 그 차량들보다 훨씬 여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어요. 공공도로에서 타기도 전혀 부담이 없고, 지금 잠깐 보시면 뭐 여기서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서 보이는 라인 말고도 아래에서 보이는 라인이 센터 콘솔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가운데가 터져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간이 엄청 여유로워 보이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나 그리고 이 그 A 필러가 서 있는 각도, 그리고 양옆에 있는 위라든지 A 필러의 두께가 너무나 얇고, 그리고 그 시야가 좋게 만들어져 있어서 타는데 정말 데일리로 몰기에도 정말 부담이 없고, 차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제가 한 번에 딱 느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이게 딱 감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딱 생길 정도로 정말 시인성이 엄청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페라리나 혹은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페라리에 대한 그런 환상 혹은 어려움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정말 데일리로 타기에는 너무나 좋은 차고요.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차다 보니까 뭐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 차는 아름답다. 근데 진짜 페라리는 정말 아름다워요. 되게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도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이 건담 디자인처럼 이 458 와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감도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흠잡을 곳도 없고, 그리고 이런 스위치들도 운전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게이지나 이런 부분도 너무나 이렇게 시인성이 다 좋고, 네, 딱히 흠잡을 게 없어요. 정말 많은 차들을 타봤지만 이렇게 운전석에 딱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이렇게 싹 제거된 이런 차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 이그조틱카로서는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훌륭한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티치 같은 게 되게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좋은데, 지금 센터 약간씩 비틀어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좀 이 단차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개선이 된다면은 정말 이 차를 가지고 실내 품질 가지고 뭐 흠을 잡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차로를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고요. 네, 들어왔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좀 퇴근 시간대라서 차량이 좀 막히는데, 아까 전에 계속 좀
고속으로 달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선 이 페라리를 타면서 좀 동력 성능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좀 놀랐던 부분이 범프 같은 것을 넘을 때, 사실 슈퍼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해서 넘을 때 엄청나게 뭐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할 것 같은데, 너무 편해요. 진짜 너무 편해요. 솔직히 저도 스포츠카를 많이 타보고 일반적인 익소틱카로 많이 타봤는데, 자, 위에서 몇 번째로 뽑을 정도로 편합니다. 특히 이 스위치에 범피 로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모드를 키면 더 편해요. 왜 이렇게 어떻게 세팅이 된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그네틱 서스라는 게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편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막 넘어갈 때 앞이 올라갔다가 뒤로 떡 내려올 때 톡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느껴져요. 정말 부드럽게 발착지를 딱 하고, 그리고 밖에서 보시면은 이 차고를 되게 일체형으로서의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오너분께서 이 차에 대한 차고를 한 손가락 3개 정도를 세팅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차를 타고 지금 하루 종일 운행하면서 바닥에 닿는 부분이 아무 부분도 없었어요. 어디도 바닥에 닿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되게 좀 공도에서 타기에 부담이 너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력 성능적인 부분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차의 출력이 V8기통 575마력인데, 사실 뭐 공도에서 이 차의 모든 출력을 끄집어내기에는 무리잖아요. 하지만 이 차의 잠재력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물론 제가 그런 거를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차의 잠재력을 가히 좀 약간이라도 말해보자면은, 진짜 이 575마력이라는 수치를 일반인이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조율해놨어요. 특히 뭐 기본적으로 이 차는 뭐 스포츠 모드, 레이스 모드, 시티 오프, 뭐 ESC 오프 이 4가지의 모드, 5가지인데 웻도 있는데, 뭐 웻은 뭐 비오는 모드라서 빼고요. 뭐 이 4가지의 모드를 기본적으로 쓰게 되는데, 스포츠 모드만 하더라도 분명히 차를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특히 고속에서 차를 달리더라도 정말 디트랙션이 안 날아가요. 저도 정말 가끔 딱 쓰면서 그 차선을 빠르게 변경해봤는데, 디트랙션이 정말 믿음직스럽게 잡혀있어요. 마치 GT카, 스포츠카의 GT윙을 달고 모든 트랙션 컨트롤을 다 켜놓은 것처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제 실력이 아닌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정말 빠르게 달려도 미끄러지지 않겠다는 믿음이 생기게끔 해줘요. 그런 부분, 그런 걸 이제 분명히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스포츠카를 엄청 좋아해서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히 페라리가 타고 싶어서 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페라리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타보시면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물론 고속에서 차선을 변경하고 하면 되게 위험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에서 타면서 이 차를 미끄러뜨리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특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저 RPM에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 회전 질감이 엄청 마일드하고 부들부들해서, 그래서 588GTB는 저는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488GTB는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 458 같은 경우는 회전 질감이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특히 저 RPM에서. 그래서 정말 이런 저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도로에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고속에서는 뭐 사실 페라리를 고속에서 제가 뭐 말을 얼마나 해봐도 입만 아프죠. 너무 날카롭고 팍팍거리는 칼날 같은 반응이 너무 날카롭고 좋기 때문에, 진짜 이 차에 대해서 성능적인 말을 공도에서 평가하기에는 참 뭐라 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와인딩에서도 이야기하기는 아쉬울 수준이고, 이 차를 보려면 최소 서킷은 가야지 진정한 이 차의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이 차에 대한 총평은, 다른 포르쉐 오너님들이 들으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차는 아니지만 시승을 포르쉐를 해본 입장에서 이제 포르쉐의 지향점과 페라리의 지향점은 너무나 달라요. 완전히 다른 두 길을 걸어가고 있는 메이커예요. 뭐 람보르기니는 아직 타본 적도 없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타본 포르쉐와 페라리는 완전히 지향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페라리를 타본 사람이 만약 페라리가 좋다면은 포르쉐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좀 범용성이 강한데 이 차는 우선 뒷좌석도 없고 뭐 되게 마일드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페라리는 페라리거든요. 진짜 이 두 차를 선택하는데 아리까리하기, 만약 두 차를 진짜 시승해본다면 이렇게 막 뭘 살지 고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만약에 이 두 차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진짜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자신이 지향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이거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자신이 스포츠카라는 진짜 이 익소티카의 끝을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은 페라리는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포르쉐보다 뭐 종합적인 조립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저도 그걸 분명히 느끼고 있고, 하지만 페라리만이 주는 그런 감성이 있거든요. 얘는 뭐 아다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운전 보조 시스템은 전혀 없어요. 진짜 그 부분은 1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그게 사실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있어도 제가 그걸 쓸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냥 핸들을 잡고 앉아있고 모는 것이 너무 재밌고, 진짜 모든 스티어링 힐이라든지 아니면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통풍 시트도 없고 열선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미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이미 충분하고, 이 차의 가치가 뭐 4억이 넘는 차지만 이 차의 가치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어에 대해 찾아라리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차량과 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